하루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전득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훈 학생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취향과 중계라고. 취향 저격에 소식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네. 오늘 어떤 소식 있나요? 야, 요즘 TV만 틀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새로운 예능 대세로 예능 대세로 떠올랐죠. 떠올랐죠. 네, 너머뽀뿐만 아니라 어쩌다 어른, 그리고 M16, M16. 그리고 비디오 스타까지 비디오 스타. 종횡무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황보미 씨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네,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아, 너무 감사할 뿐이죠. 앞으로 그래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케이블에서 섹시 댄스를 추시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1948년 제1교포인 신격호 회장이 껌을 만들어 성공한 후 롯데란 기업을 세웠는데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의 애칭인 롯데를 따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과업체로 큰 성공을 거둔 롯데는 20년 뒤인 1967년에 국내에서 롯데그룹을 세웠고요. 70년대부터 과자와 빙과류 등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1조 원이 넘고요. 수출 국가가 70여 개국에 이르는 세계적인 식품회사로 성장했고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을 해 식품과 유통, 관광과 중화학, 건설,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등 수십 개의 관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어떤지 알아볼 건데 우리 영훈 네. 학생은 어떤가요? 네, 역시나 계열사가 많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죠. 어딜 가나 있어요. 슈퍼 가면 껌 있죠, 막 과자 있죠, 그리고 백화점도 있죠. 그리고 결제하려고 보면 또 롯데카드를 쓰게 되고 진짜 정말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안 건드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회사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상국형님께서는 혹시 네. 사실 또 명언 나오나요? 제가 무슨 명언? 아니, 그 롯데에 대한 명언. 어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냥 롯데로 치면 310만 건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네. 롯데월드라든지 백화점, 시네마, 월드몰 이렇게 자회사,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치면은 1년간 6만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열리다 보니까 롯데그룹 채용이라든지 이제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롯데 블라인드 채용, 호텔 롯데, 신동빈,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신격호 회장도 나오고요. 총괄 회장, 형제의 날, 신동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롯데그룹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많이 좀 검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올해 하반기 공채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채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취준생들이라고 하면 다 지원서를 냈을 것 같은데요. 44개 계열사, 그다음에 7개 부분으로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롯데 제과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식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긴 롯데 제과, 그다음에 요즘 롯데 주류 쪽도 아주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 칠성 음료 쪽에서 음료와 주류 쪽으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 호텔, 그리고 롯데 월드 이쪽 이런 계열사들의 채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면 롯데가 또 이제 그 택배나 물류 쪽도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롯데 정보통신이라든가 롯데 시네마, 롯데 상사, 그다음에 롯데 물산, 그리고 롯데 렌탈 여러 가지 또 서비스업이 있죠.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롯데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또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 롯데슈퍼, 마지막 이제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 사업에 이르기까지 옴니 채널을 롯데가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통합 채널, 유통 채널. 우리나라 제1의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유통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채용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롯데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성비를 6대4를 딱 맞춰서 여성 구직자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여성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꿈의 기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롯데가 차세대 사업으로 밀고 있는 파트가 유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롯데 케미칼 요즘 아주 실적도 좋거든요.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롯데 첨단 소재.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수 소비재 기업과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유화 산업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이공계들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건설과 제조 부분이라고 해서 롯데 건설, 또 롯데 알루미늄, 그다음에 롯데 기공 같은 이런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많아서 또 빼먹었네요. 이제 금융 파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롯데 캐피탈, 롯데 손해보험, 롯데 멤버스까지 그래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이공계 문과 가리지 않고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세계 5위 기업답게 지금 채용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의견도 뭐 당연히 들어볼 거지만 이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아, 이제 점점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지다 보니까. 네네네. 야, 제가 그렇게 롯데에 대해서 알냐고 물어보면서 껌이라면 역시 안 나와요. 몰라요? 롯데 껌이 안 나와요.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역시 진짜 요즘 대세는 쇼미더머니라는 걸 많이 예.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우원재, 우원재. 네, 그래서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지 뭐. 그래서 혼자 아시죠? 네. 예. 그 학생 영상 드롭백. 그럴 때 있잖아 서류 광탈한 기분. 마땅 거 없습니다. 지옥 서류 강탈함은. 오. 네. 롯데에서 스펙테클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고요. 오늘 롯데그룹에 대한 중앙대 학생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또 걸어 갑니다. 세상에. 저 밤새 연습했어요. 혹시 저러고 다녔어요? 전날? 그럼요. 저러고 다녀야죠. 대단하네요. 자, 여기 동아리방을 들어왔거든요. 어떤 동아리인가요? 자전거를 타는. 아, 자전거. 좀 평소에 좀 많이 나가요? 어때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네. 만나서 저 한강도 가깝고 있으니까 자전거 주로 타러 나가요. 가서 라이딩하고. 네. 그 오늘 주제 기업이 롯데그룹이거든요. 롯데그룹 하면 되게 유명한 기업 다 없대요. 그래서 어때요? 학생들이. 요즘 아이스크림, 롯데 아이스크림이 되게 특이한 걸 많이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그 원래 조스바랑 스크류바가 원래 바 형태인데 그쵸. 진짜 설레임처럼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거 나오고 사탕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것도 많이 이용하나요? 네, 저는 아이스크림 알바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맨날 보면서 네. 롯데 상품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용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맛이나 이런 걸 평가하자면? 네, 원래 네. 가지고 있었던 특성 잘 살려가지고 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잘 만들어놨고. 네. 긍정적인 평가 나왔고. 어때요? 롯데 하면은? 좀 그냥 대기업이지만 좀 임금이 적다? 뭐 그냥 약간 짜다 막 그렇게 그런 임금 이미지가 부자다 많더라고요. 그런 거좀 많이 그런 건 들었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롯데에서 나를 스카우트한다. 그럼 요런 좀 계열사 가고 싶다 있어요. 계열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아, 제과. 네.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네. 제과 가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전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신제품 개발. 네. 비앙코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사과맛 샤베트를 먹으려고 먹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주변에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샤베트만 나왔어. 네. 좀 더 비싸진다면 네. 먹을 거예요? 글쎄요, 근데 네. 요거 좀 고민하네. 네. 롯데 백화점에서 또 안 먹는데요? 매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네, 명품관 관리해보고 싶어요. 그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거? 저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런 건 어떤 분야인가요? 병에 걸리면은 원래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키트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학기 목표가 있다면? 저 이번에 휴학해가지고 휴학을 해요. 제약이겠네요.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영어랑 또 취미를 가져보는 거. 취미 가지고. 항상 취미 특기란에 보면은 네. 쓸 말이 없더라고요. 영어는 어떤 거 하고 배우고 특기란을 싶어요? 고민하는 친구들 보이긴 영어는 하죠. 네, 토플? 토플. 네. 교환학생 같은 거 준비.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목표 점수. 보통 100점 목표로 잡고 하죠. 100점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네. 있고 제가 80점 나왔거든요. 80점 나왔어요.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혹시 롯데그룹에 대해서 이미지가 6달 공부했거든요. 이미지라면 저는 그 재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재판? 형제 싸움이라고. 경영권. 네, 그거가 네.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 제일 인상 깊었다. 네. 혹시 롯데 제품, 롯데 관련된 제품 써본 거 있어요? 롯데제가 많이 먹죠. 롯데 제과. 네. 세븐일레븐에서도 과자 같은 거 많이 사 먹고요. 롯데 주류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처음처럼. 처음처럼이 롯데예요. 네. 아,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클라우드도. 아, 진짜요? 네, 피치도. 아. 클라우드. 클라우드도 롯데였어요. 최근에 나온 피치. 몰라요. 아, 몰랐어요? 네. 잘 모르는구나, 롯데 주류란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연봉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초봉 한 2,800. 2,800. 마지노선이 그 정도. 네. 무서운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검사하면. 롯데에서 한 3,600을 준대요. 소금이요? 용이가. 네. 칼용이 있죠. 예를 들면. 간다면 어느 계열사? 근데 제가 원하는 계열사가 네. 롯데에 존재하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은 어떤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저는 전자계열이죠. 전자계열? 다 있지 않아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죠, 선생님? 비중은 좀 적죠. 아, 비중이 가장 가고 적군요.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면 콘티넨탈 코리아. 컨티넨탈 코리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봤어요? 기사 많이 봤으니까. 예, 요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실력 평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성적이 취업 성적은 아니니까. 취업 성적은 대학교 와서 정하는 거죠.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롯데의 소문. 롯데는 육아휴직이 필수라고 카더라. 예, 우리 딴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많이 보장은 하는데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로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저는 롯데가 아주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걸 도입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쓰게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적으로 쓰게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 데디스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뭐 아빠 그 육아의 중요성, 뭐 육아의 노하우, 그다음에 뭐 자녀들의 연령별 특징, 뭐 실제적인 그런 교육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뭐 워라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롯데가 사실 좀 연봉이 짜지 않을까, 또 이제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롯데 이제 자녀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이제 직원 자녀들이라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받아줘요. 없지 않아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근데 연봉이 이것도 짜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얼마나 연봉 짭니까 이거? 짜기도 짠데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공개를 많이 안 해놔가지고 2017년 상반기 사람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원 평균입니다. 롯데캐피탈이 3,620만 원, 롯데카드가 3,225만 원, 롯데정밀화학 4,218만 원, 롯데호텔 3,586만 원, 롯데제가 3,290만 원, 롯데건설 3,902만 원, 그리고 롯데첨단소재 4,6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씩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거는 이걸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그룹의 어떤 관리자나 누가 보고 계시다면은 좀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고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세 그 롯데그룹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 유통업에 관심을 갖거나 뷰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은 롯데백화점을 제일 선호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뭐 학교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 학생 중에는 뭐 조선대 철학과로 롯데백화점 들어간 학생도 있었고요. 근데 또 스펙이 높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저 스카이 학생인데 뭐 학점은 3.8 정도. 그다음에 어학도 이제 900 한 중반 토익은. 그다음에 오픽도 IH. 근데 이 친구도 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여기다 해외 인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취업했던 친구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선대 철학과 나왔던 학생은 토익은 뭐 550이라서 적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교라는 강점이 있었고 학점은 좀 높았어요. 그리고 뭐 주류업계에서 좀 일을 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뭐 골프장, 그 CC에서 뭐 그늘막에서 일하면서 또 이제 그런 고객들 응대했던 경험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은 이렇게 좀 스펙이 좋은 친구들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펙이 좀 낮지만 이제 고객 응대 경험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또 기회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가 범주가 넓으니까 롯데기공이라는 회사에 입사했던 학생인데 네. 이 학생은 또 지방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뭐 학점은 뭐 3점 중반, 그리고 토익도 한 600 초반, 그리고 뭐 말하기도 한 6급 정도로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구직자들 사이에서 뭐 로또금 뭐 얘기하면서 여기는 학교로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문과 여대생들은 필수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롯데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샵 지주사 전환 샵 형제의 날입니다. 지난 우리 2015년부터 추진했던 지주사 전환 체제를 우리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주사 전환이 좀 무엇인지, 형제의 난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이거 좀 관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롯데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A사에서 예를 들어서 B사에다 100억 원을 투자하면 그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또 C사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밑으로 계열사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A사가 이 롯데 전체 어떤 경영권이라든지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광윤사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99.6%의 지분이 결국에는 롯데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가족 그룹이라는 거죠. 광윤사 밑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메인 핵심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은 광윤사가 28.1%를 갖고 있고요. 총수 일가가 13.3%, 종업원 지주회가 27.8%, 임원 지주회가 6%. 결국에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신동빈 회장의 원 리더 체제가 계속해서 공고히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보면은 과거에 한 416개 정도. 이제 광윤사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계열사가 있었는데 18개까지 이제 대폭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네. 형제의 난은 대를 거듭해서 경영을 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겪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기업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취준생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순환 출자 제도는 뭐 우리나라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는 이게 정말로 다른 기업들보다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투명화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순환 출자 제도가 외부에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그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했던 어떤 부분의 순기능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넘어갈 때 법인세를,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고 기업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주사의 지분만 넘어가면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번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부분들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영주도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기업의 일원이 되게 되면 나 하나 내 개인이 아니라 롯데의 내가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안이 주는 신입사원의 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일자리 창출, 샵 100억
사제 출연입니다. 예. 문재인 우리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동민 회장이 100억 원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전체 롯데 일자리 창출 사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뭐 다양한 지원, 사재 출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힘써왔다라고 하는데 100억 원을 이제 사재 출연해서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 기업인데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100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사회를 열고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의 어떤 전환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사재 출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를 또 통해서 어떤 200억, 그러니까 총 300억 원 규모의 어떤 펀드를 운용해서 청년 기업이라든지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형제의 난을 통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뭐 좀 쇄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거 사재까지 내놓는 경우가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 롯데처럼 정부 정책에 그 적극 협조하는 게 결국은 기업을 위한 거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지금 소득 주도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코드도 맞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보여주고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채용이 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좀 순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가 타 학교들에 비해서 학점이 많이 짠 편인데 이게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상대평가일지 절대평가일지 좀 가만히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학교에 내가 다닌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니까 학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는 지표인데 또 거기 가가지고 에이, 저희 학교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롯데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비정규직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좀 여유가 생겨서 가사를 제쳐주고 이번에 좀 몇 년간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의 비정규직은 존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정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 눈높이도 정규직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점점점 이런 정규직 채용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인턴도 보면 되면은 붙고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의 좀 제도는 청년들에게 너무 좀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러면 롯데는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국에 고객이잖아요. 네. 고객들에게도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롯데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롯데백화점 아시죠? 예. 국내 우리 롯데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반려인들이 이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반려인들이 쇼핑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놓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가자니 어디 맡기기에도 뭐 비용도 힘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덕평 휴게소로 갔더니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백화점에서 좀 잘 배치를 해서 뭐 강아지 맡길 수 있는 곳이나 운동장 혹은 강아지들이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을 배치를 한다면 앞으로 또 연계적으로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아르바이트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고객을 만족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성적 오르는 모습 보면서 계속 애정도 가지고 연락하면서 어떻게 뭐 공부했니 숙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좀 과외를 해서 좀 더 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을 만족시킨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저에게도 만족이 온다는 것을 뼈속 깊이 느낀 네,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럼 영훈 학생 그러면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 원생을 본인이 과외로 빼온 셈이 되겠네요. 그건 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과외로 빼온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저를 스카우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거래선들을 상대하게 되거든요. 네. 영훈 학생이 또 그런 식으로 대리점을 또 차려가지고 그 업주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롯데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업이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뭐 대다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그 상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정부가 그 국민들의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또 국민의 바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이 우리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따르는 쪽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손해를 입거나 뭐 다른 좋지 않은 성과를 냈을 때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여론이 달라지면은 또 우리 또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우리 기업에 대한 또 소비가 많아져서 또 결국에는 보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애견 관련된 이야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괜찮았던 이유는 강아지 때문에 이제 내가 모바일 쇼핑, 결국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는 아이쇼핑만 하고 실제 구매를 모바일로 하는 게 문제이니까 그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 노력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통업을 보면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시설, 테마파크 같은 느낌들도 들어오고 백화점은 이제 여성분들이 옷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힐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류에 대한 이야기는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영훈 학생이 이제 뭐 학원에 있다가 그 학생과가 뭐 과외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일 기업에서는 좀 우려스러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로열티가 떨어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얼마나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냐 그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영훈 학생은 그만큼 내가 학생들을 잘 가리켜서 그렇게 스카우트까지 받았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카우트가 아니라 그냥 변절자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 이런 얘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한 시장에 올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롯데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에 내가 동참해보고 내가 같이 일원으로서 성장하려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좀 매력을 느꼈나요? 롯데는 우리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라서 그렇죠. 매력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연봉이 낮아서 좀 매력이 좀 덜했어요.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봉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네. 좀 더 큰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보미 씨? 너무 자본주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롯데 연봉 수준이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유나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고액 연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재계 랭킹 5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취준생이 이제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 지금 20일인데 네. 그 20일이라고 하면 이제 자소서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연휴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소서가 이제 앞으로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좀 분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으로 요 9월 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10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롯데도 인적성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LTEP 시험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10월 초에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정도 돼야 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왔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좀 정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큰형님 나와주셨어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정말 요즘 바쁘게 전국을 누비다가 오랜만에 방송 나오니까요. 네. 시원한 청량제를 먹은 기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주 마셔주세요. 나오셔서.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네. 과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지금 초면이신 거죠? 예, 좀 방송 통해서 네. 네, 항상 우리 큰형님 방송 보고 저도 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겸손하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가요. 네. 우리은행 IT 부분으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은행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은행이 뭐 공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딱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오늘 지원자도 이번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좀 더 힘을 내봐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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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간단하게 네. 우리은행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은행은 1899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당시 대한천일은행으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중간에 이름이 몇 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선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2002년도에 현재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올해로 118년이 됐다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진 은행입니다. 네.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은행, IT 업무 어떤 일을 하나요? IT 업무는 하는 일이 좀 많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비대면 채널, 사람을 만나지 않는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플랫폼, 뭐 핀테크, 음. ICT 등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관련된 상품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ICT 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전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하면 네. 뭐 가계 금융, 소매 금융 이렇게 영업 업무를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다른 일을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근데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인프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지원 업무였는데 네. 요즘엔 다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인터넷 은행이 발달하면서 관련된 직군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큰형님 네. 지원 조건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까? 네. 그 전에 저희가 그 NCS 채용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그 트렌드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적으로 해서 금융권도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벌, 네. 학력, 뭐 성, 뭐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 네. 그야말로 풀 블라인드 채용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IT 부문이라고 하면 네. 특성상 전문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없어도 뭐 지원을 하면 채용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그 IT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네. 또는 뭐 IT 관련 학과를 나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아, 의지만 있다면. 예, 자격증은 우대 사항이 있지만 특별히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대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IT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 게 네. 유리하고요. 또 IT 업종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자격증이 있거나 또 잘하시는 금융 관련 활동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대 사항이라고 하지만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그쵸, 같아요. 높죠. 그리고 돈을 다루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도 굉장히 엄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실제 블라인드 채용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무를 누구에게나 열어놨다고 해서 사실 누구나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우대 사항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관련된 경험, 네.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만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가 좋은 서로가 네. 명분이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서 네. 저는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전공 보지 않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열린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블라인드 채용은 네. 서류와 면접에서 네. 다 필요하지 않은 조건들은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전공 제한은 없는데 네. 학력을 기입하는 란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기입을 하게 되어 네. 있고 그래서 열린 채용이 지금 이제 계속
부분적으로 네. 그 블라인드 쪽으로 확산을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네. 어떤 경영학이라든지 IT라든지 이렇게 한정된 학문만 하다 보면 좀 사고가 이렇게 좁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IT에 관심이 많아서 IT에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사실상 은행 블라인드 채용에서 좀 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저도 생각을 해요. 기아 입사할 때 저도 블라인드 채용을 당했죠.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의 수혜자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저도 학점도 굉장히 안 좋고 사실 뭐 이렇다 할 활동도 많지 않았지만 네. 이 스마트함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통과를 했어요. 그때는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나요? 주로 학교가 가려져 있었고요. 또 그 토익. 토익 점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려지니까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쉬우셨군요. 근데 저도 블라인드 채용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다만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나 면접 스킬이 이제 직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채용 규모가 궁금한데요. 네. 은행 지점들이 통폐합되면서 채용이 줄 거라는 그런 예측도 또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취준생들이. 네네. 그래서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인터넷 은행 여러분들도 이제 두 분께서도 은행에 가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인터넷 뱅킹이나 거의 모바일 뭐 갈 일이 뱅킹으로. 없어요. 그러면서 지점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제 생각엔 지점을 줄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지점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가치일 텐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진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점은 계속 존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IT 인력들이 많아지는 걸로 봐서 단순히 지점이 줄어든다고 인력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계산원이 IBM 컴퓨터가 오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좀 옮기거든요. 그다음에 역량을 좀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은행원이 기존에는 은행 안에서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질을 가진 그런 은행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로 진화할 것 같아서 그냥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 우리 안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롤이 좀 변화되는 거지 롤은 진화할 것 행원이 같아요. 막 줄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에 그 카카오뱅크나 그 K뱅크 때문에 행원이 좀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민원이 지금 거기에 전화해서 고객센터 연결되는 게 로또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군요. 그 정도로 지금 인력난에 또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인력 채용 풀도 또 늘어나겠죠.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채용 규모가 그러면 좀 늘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작년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약 150명 정도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거의 500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도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용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아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인원을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금융권 가실 분들은 꼭 지원하셔야 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모 신문사에서 5곳의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을 모시고 잡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은행 인사 담당자가 중요한 정말 꿀팁을 알려줬거든요. 뭔가요? 서류 전형에 관한 팁을 전했는데요. 자소서에 은행 핵심 사업 관련 역량을 표현하라. 핵심 사업이요? 핵심 사업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행의 위비톡이나 위비뱅크 들어보셨죠? 네, 위비톡 알아요. 이쪽이 작년까지는 대세였거든요. 올해는 어떤 사업이 대세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렇게 답변하면 바로 떨어지겠죠. 저는 지원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미리 포기하실 분. 올해는요, 그 우리 로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뱅킹,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 로봇,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로봇 알파, 그다음에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AI를 통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거래를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쪽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말 뜨고 있는
금융을 선도하는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인사 담당자분께서 직접 알려주신 꿀팁이니까 네. 그럼요. 두 사업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그럼요. 되겠네요. 이게 아마 자소서에도 나올 겁니다. 맞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 기억이 나는데 위비통 노래를 굉장히 많이 개사를 해서 지금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준비해서 갔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거 계속 막 외우고 막 네. 면접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기억이 나네요. 또 소리로 또 다른 노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소서 핵심 키워드 이 네.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두 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해외 영업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어서 네.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저도 그 오늘 방송 때문에 한번 소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인식이 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면 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생각하니까 네. 요걸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에 빨리 심어 넣느냐, 위비토크 노래처럼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 안에 심어 넣느냐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가 좀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은행에 나아갈 건지를 여러분들만의 그 인사이트를 제시해 준다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또 우리 과외 선생님 네. 인재상도 궁금합니다. 예, 인재상은 최고의 일단 금융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4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고객 행복, 두 번째는 인재 제일, 세 번째는 미래 도전, 네 번째는 정직 신뢰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뭐 기존에 그 우리은행 지원자나 아니면 다른 은행 지원자 네. 컨설팅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많이 지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사실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분야를 네, 가리지 네, 않으니까. 맞습니다. 뭐 인문 쪽, 상경 쪽, 심지어는 요즘 공대생들까지 네. 은행을 노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은행에서 뽑는 걸 보니까 이제 제 조카 같은 경우도 얘가 행시 준비하다가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보자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서류는 합격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했죠. 일단 인턴을 한번 하자. 네. 근데 인턴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뭐 합격해서 금융권에 잘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역시 핵심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해마다 우리은행 그 합격자를 뭐 우리 배출하고 큰형님만큼은 안 되지만 배출은 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첫 번째는 일단 직접 발로 뛰는 친구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서비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기업을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인사이트를 제시하느냐 못하느냐 성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 친구를 인문교육에 데리고 가서 금융학적인 지식을 얘기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냐 못 알아들을 사람이냐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네. 이 금융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업장, 네. 그러니까 은행에 직접 가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지원하는 은행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뭐가 핵심인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지원자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머리로만 맞아요. 하는 지원자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오늘 지원자는 IT 직군인데요. 네. IT 분야에는 전문성도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IT 행원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네. 일정 기간 업장에서 예,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공만 알고 있으면 네. 안 되고 이런 대인 관계, 그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스킬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만 효과적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불편함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박효근입니다. 인상이 되게 지금부터 좋은 것 제가 같아요. 얼마나 불편함에 끊임없이 도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람들끼리 만나서 운동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전공을 살려서 2016년 2월에 지역별 농구 단체 채팅 어플인 마이바스켓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지 3일 만에 2,000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개발적 문제로 인한 지속적 서버 다운으로 출시 15일 만에 앱을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발은 실패하였지만 이용자님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은 저는 2명의 개발자 친구와 스타트업 팀을 꾸렸고 마이바스켓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실패를 했고 또 한 번은 또 도전을 한 거네요. 농구 지역한 게시판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로부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이바스켓보다 못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필요 없는 기능들을 빼고 이용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3가지 기능에 집중하여 2017년 6월에 아마추어 농구 커뮤니티 어플인 오늘의 농구를 출시 및 현재 서비스 중입니다. 처음 앱을 개발할 때는 앱만 잘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창업을 시작하니 앱 개발을 위해 처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쪼개어 평일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을 하고 주말에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스쿨을 신청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기획, 괜찮은 내용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어플 얘기만 나오니까 마지막 발표 때는 우수상을 받으며 퍽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원 사업인 6개월 챌린지, 창업 리그, 상생 서포터즈 및 전주대 창업스타, 건국대 창업 경진 대회에 도전하였으며 미래창조부 세계 미래 포럼 앱 개발 및 교내 창업 지원금을 통해 2천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계약에 불발되기도 하고 팀원들과 다투기도 많이 하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은행 IT 신입 행원이 되어 금융 IT에서 생기는 불편함에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계속 이제 통일성 있게 얘기를 풀어냈네요. 이건 인재상에 맞는 부분이죠, 그죠? 저는 일단 인상이 밝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인상 관리를 잘한 뭐 덕분이 아닌가. 우리 최지연 선생님의 버금가는 훈훈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덩달아 제가 괜히 칭찬을 받네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토리가 좀 굴곡이 있죠. 다만 이 스토리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플을 제작을 했고 실패했지만 극복했다는 스토리 자체는 좋으나 이게 한 가지 스토리로 기결이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례 하나 정도는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창업에 창업 위주의 경험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창업을 열심히 준비했으면 또 나가서 창업하는 거 아니냐. 기술 쌓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언 논리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창업 말고 어떤 내가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이런 부분도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그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조건 때문에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 같은데, 그래도 조직 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지금 3일 만에 2,000명이 어플을 뭐 다운받아서 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도 오히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과에 대한 이야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좀 보완하면 훨씬 좋은 어필이 PR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상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서류 컨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상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없더라고요. 사진도 붙이고 학교도 나오고 모든 항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이제 금융회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류에서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진 아직 붙이고 있고 나이 제한이 없지만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학력도 또 입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는 뭐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지원자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전공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베스트 비즈니스 상에서 최우수 어플 기획 및 해가톤 개발한 그런 수상 경력이 있고요. 뭐 IT 지금 행원으로 뭐 입사하는 만큼 관련된 어떤 그런 경력이나 경험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대회에서 입상한 거, 뭐 창업을 해서 계획서를 발표해서 상을 받았다. 뭐 어플오션, 뭐 인베디드 활동 동아리 회상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잘 기재를 했네요.
뭐 그다음에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면 네, 뭐, 이 정도면 뭐 네, 서류로 사실, 넘어갈까요? 서류 네. 넘어갈-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로 네. 넘어가시죠. 첫 번째 항목이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천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 네. 이 1번 문항이 제일 에세이? 길거든요. 에세이, 예. 네. 지금 제시어가 8개인데 네. 여기에서 이 친구는 도전에 대해서 네. 썼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보시면 결론을 맨 앞으로 끌어냈어요. 다만 전체 지금 뒤에 나오는 그 사례를 정리하는 네. 문장이 앞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네. 고객의 마음을 읽은 어플 제작으로 국내 마케팅 프로젝트 1위, 창업 지원금 2천만 원이라는 2천만 원 지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줄을 넣어놓으면요, 전체를 요약하는 강력한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뒷부분이 확 살았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 좀 어울리는 사람인지, 네. 개발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기획하는 사람인지 어느 쪽에 본인의 역량이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면접 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그럼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지원 동기입니다. 네, 지원 동기고 이제 이번 항목부터는 600자로 예. 써야 됩니다. 네. 면접관이 느끼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네. 앞부분이요, 이제 장황하고 네. 와닿지 맞아요. 않아요. 네.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왜 우리은행을 지원했니 그걸 묻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신입 행원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다. 이 지원 동기로는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1번에서 벌써 이 친구가 회사를 들어올 친구인가 창업할 친구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기를 박아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지원 동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왜 금융업 지원했고 왜 우리은행인지,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이 친구 그냥 대충 창업 준비하다가 내가 그냥 창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은행 같은데 대충 들어가서 IT 좀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창업해야 되겠구나. 대충 들어갈 곳이 그래서, 아닌데, 그죠? 진짜 너 왜 지원했니? 이런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회사 관심 있어서 오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앱 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거 준비한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번째는 영선 반보라고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그 은행장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영선 반보거든요. 남보다 반발짝 더 앞서가자 그건데 지금 더 열심히 창의적으로 더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목 자체도 발빠른 서비스, 그다음에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저는 이 항목은 그나마 좀 제일 낫다고 봐요. 네, 그나마. 예,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앱을 먼저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목과 딱 맞는 예, 그러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친구구나, 그다음에 뭔가 전략을 펼칠 줄 아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효곤 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솔직하게 비춰줄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본인이 실패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도 중간에 보면 물론 다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은 굳이 지금 이 항목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네. 굳이 이게 없어도 아 잘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완벽주의자인가요? 왜 이게 몇 개만 좀... 해도 사실 나는 원하는 몇 가지를 그래도 해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지 못했지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자기소개서를 전략적으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많이 터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입행 포부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왜 입행 포부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은행 들어와서 어떻게 기할 건지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한 네 줄, 5줄은 사실은 싹 날아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죠. 오늘의 농구 어플로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했으니까 한 2줄 정도 들어가면 좋았는데 그 뒤부터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농구 이 앱이 농구를 계속 저는 뭐 그러니까. 계속 농구라고 처음부터-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농구 앱이 자기가 이제 한 거라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 네. 그 기능을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은행에 입사하면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거나 응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이런 그렇죠. 고객들에게 네. 이런 기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구현해낼 수 있다 네. 이런 게 적용점이 나와야 되는데 농구 앱을 만들었다. 시작도 농구, 끝도 농구. 그렇죠. 농구 협회 뭐 IT 개발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스포츠 예, 어디 좀더 관련된 소재가 다양했으면 좋겠어, 그죠? 네, 소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소서까지 다 마쳤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많이 저는- 얘기하긴 했지만.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은행인지, 네, 우리은행을 들어오기 위해서 뭘 준비한 건지,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누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누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연장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누나입니다. 누나. 네. 그리고 그럼 본인이 만든 네. 어플이 실제 그럼 어떻게 우리은행을 네. 이용하는 그 고객님들한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네. 그렇게 좀 응용 가능한 부분들을 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 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 영상을 보니까 잘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실제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한번 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친구 그 PC 지원실에서 그런 업무한 아르바이트 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런 고객 응대 경험이 별로 없다면 이걸 조금 어필했어도 그렇죠. 됐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쉽네요. 농구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요, 저 물어보려고 그러시죠? 네네. 네, 저는요, 보안. 보안. IT 보안에 대한 혹시 개인정보, 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전문성 조금 체크해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실 IT 개발하려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딩만 잘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파악해야, 빨리 파악해야 제대로 된 고객 편의성이 높은 그 IT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저도 그 면에 좀 중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고객으로 갔을 때 좀 불쾌하지 않도록 그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대하는 태도라든지 왜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인성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해야 네.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하는 태도나 이런 자세들이 자칫 거만하거나 자신감 있는 건 좋으나 뭐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조금 체크해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IT 부문 지원자 박효근 씨와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 보시죠. 네.